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걱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노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노화의 진행을 늦추는 방법들을 밝혀내고 있고,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속노화를 실천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세포 지키기입니다. 우리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작은 세포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분열하고 재생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포들은 외부 환경의 여러 요소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격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란 산소가 체내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불안정한 화학 물질로, 이들은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라 다른 분자에서 전자를 빼앗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를 빼앗긴 분자의 구조는 변형을 일으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는 마치 금속이 녹슬듯이 우리 몸의 세포를 산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활성산소로 인해 전자를 빼앗긴 분자 또한 불안정해지면서 이러한 과정은 연쇄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것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활성산소의 생성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체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잡곡입니다. 잡곡은 현미, 귀리, 보리수수 등 다양한 곡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흰쌀과 더불어 일정 비율로 섞어 먹는데, 보통 백미와 잡곡을 7:3 비율로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잡곡 섭취에서는 개인의 체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잡곡에 들어가 있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철분이나 칼슘과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더부룩한 현상을 종종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나 65세 이상의 장년층, 6세 미만의 소화는 백미 비율을 조금 더 늘려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항산화 음식의 대표적인 또 다른 음식은 블루베리, 아몬드 같은 견과류,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섭취를 꾸준히 하는 것이 저속노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마토 또한 대표적인 항산화 음식으로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시켜줍니다. 추가적으로 항산화 물질은 음식끼리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비타민 C와 E, 셀레늄을 함께 섭취한다면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포함된 베리류, 비타민 E가 포함된 견과류, 셀레늄이 포함된 해산물 조합으로 같이 섭취한다면 더욱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매일의 식탁이 최고의 항산화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저속노화 운동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운동하면 체중 관리, 근육 강화 등을 떠올리지만 저속노화를 위한 운동은 좀 다릅니다. 원래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활동 시간이 줄어들수록 자연스레 몸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인들의 비활동적인 생활은 몸에서는 적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뛸 일이 없다고 느끼는 근육들을 없애고 활동량이 줄어들어 심장은 강하게 뛸 일이 없다고 판단하며 혈관 또한 비활성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또 에너지를 덜 소비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당연히 지방이 쌓이고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어 뇌의 기능적인 부분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노화로 진화되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내서 꾸준히 운동하기란 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속노화에서 말하는 운동의 핵심은 헬스나 러닝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꾸준한 헬스나 러닝이 건강 유지나 노화 예방에 효과적인 것은 당연하지만, 저속노화는 기본적으로 운동의 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출퇴근 시에 계단을 탄다거나 업무 시간에 잠깐이라도 자신만의 스트레칭 루틴을 만들어 한다든지, 식사 후에는 짧게라도 무조건 걷는다든지. 중요한 건 내가 꾸준하게 몸에게 활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내 몸은 항상 활동 중이다 라는 신호를 몸에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저속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몸은 신체가 활동하는 것에 적응하기 때문에 짧게라도 활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과 아예 비활동적인 상태로 있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반드시 자신만의 하루 일과 범주에서 몇 가지의 운동 루틴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 번의 적절한 움직임이 노화의 시계를 충분히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존중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 또한 건강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모두들 공감하실 겁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재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가장 풍부한 단백질인 콜라겐이 생성되어 손상된 세포들을 복구하고 이와 함께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황금 수면 시간이라 불리는데 이 시간 동안 깊은 수면에 들면 신체 회복과 세포 재생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이 보약이다라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잠을 잘 자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면은 또 하나의 업무로 다가올 만큼 굉장히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수면은 단순 노화 방지 이야기하기에 앞서 사람이 하루 한 번 꼭 거쳐가야 하는 일정과도 같습니다. 이 과정을 온전히 보내려면 먼저 수면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보단 수면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이 수면의 질을 나쁘게 만드는 대표적인 안 좋은 습관이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당장 모두 절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인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정해진 타이머로 스스로에게 알리는 겁니다. 최대 20분 이상 넘지 않게 알람을 맞춰놓고 이후 멈춰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멜라토닌 분비 시작 시점이 30분 이상 차이가 나고 분비량은 대략 35% 넘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수면 온도 또한 기본적으로 조금 낮은 온도에서 자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인다고 합니다. 보통 섭씨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16도에서 20도 사이 본인의 체질에 맞게 수면의 환경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생각보다 높은 온도로 설정해 수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몸이 더워지면서 심박수와 대사율이 증가해 몸은 잠들었지만 정작 뇌는 휴식 단계로 접어들지 못합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몸이 식어야 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침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이나 150에서 200ml 정도의 적절한 수분 보충이 수면 방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무작정 실천하는 것보다 이 또한 개인의 체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변 환경이나 소음, 온도, 본인의 체질 등을 스스로 체크해서 나만의 수면 리듬을 찾아가는 것이 저속 노화에 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말한 눈에 보이는 노화의 적이 활성산소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노화의 적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활성산소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제로 스트레스가 신체에 주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이는 만성으로까지 이어지는 노화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자체를 100% 날리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손쉽게 간단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깊은 숨쉬기는 즉각적으로 신체 이완 반응을 유도해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를 줍니다. 또한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 뇌 기능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이완 기술을 넘어 신경계 조절, 면역력 강화, 세포 개선 등 저속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리적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깊은 숨쉬기는 꼭 해소의 도구로 삼지 않고 나의 일과 중 하나의 운동 루틴으로 가져가도 될 만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깊은 숨은 뇌가 인식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기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펜 한 자루로 지우는 스트레스가 실질적으로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감사한 부분을 초점으로 쓰되 하루 동안 느낀 감정과 그 원인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츰 일기 쓰는 것에 적응이 되면 몇 가지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감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3가지를 꼭 작성해 보겠다. 혹은 어떤 상황에서 느꼈던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 내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규칙을 정해보는 겁니다. 이는 불안한 생각의 루프를 끊어내고 감정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사실이나 감정을 가장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시간은 똑같습니다. 저속 노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일상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를 숫자로만 판단하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기본적인 작은 습관들이 모인다면 노화의 시계는 분명 조금씩 느려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